네, 반갑습니다. 자, 3월 16일 밤 8시 44분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좀 반등이 들어왔었죠. 코스피도 뭐 좀 일시적으로 좀 들어왔고요. 그나마도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반등이 좀 더 강했었습니다. 장 초반에 제가 아까 여러분께 댓글을 남겼을 때는 코스닥이 8% 정도 이상 상승을 하고 있을 때 제가 댓글을 남겼었는데요. 그때는 코스피가 마이너스 갔다가 플러스 갔다 오락가락 할 때였는데 여러분께 제가 분할 매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저점 매수 하신 분들은 수익이 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분할 매도 하시고 빠져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지난 저점을 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빠져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나마도 지난 금요일에 저점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이 나셨기 때문에 잘 빠져나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지난 일요일날 제가 영상을 올려드릴 때도요. 지금은 코스피는 하락 추세상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증시도 지금은 베어 마켓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락 추세상에 있다고 말씀드린 건데요. 하락 추세상에서의 매매하는 방법은 확실하게 어떤 맥점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좀 갑자기 많이 낼 수도 있습니다. 맥점에서는 그 자리에 과감하게 들어가서 과감하게 또 한 뭐 7, 8%, 한 10% 먹고 또 빠져나오는, 또 기다렸다가 지난 저점을 깨고 내려오면 또 맥점에서 또 들어갔다가 또 한 7, 8% 먹고 나오는 그런 식의 게릴라성 매매를 하지 않으면 그냥 마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 버리면 순식간에 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코스피는 지금은 하락 추세 선상에 있습니다.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추세입니다. 추세.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 상승 추세일 때는 내가 매매를 좀 잘못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손실을 안 볼 수 있는데, 하락 추세 선상에서 매매를 잘못하게 되면 순식간에 10% 정도 훅 빠져버립니다. 그때는 손절도 못하고 물려버리게 돼 있고 물귀신처럼 물려 들어가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하락 추세 선상에서는 짧게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코스피가 의미 있는 반등을 주려면요, 또는 코스피가 상승 추세로 돌아서려면 적어도 코스피는 제가 지난 일요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 1900포인트, 최소한 코스피는 1900포인트를 일단은 돌파를 해야 되고요. 아니면 1900에서 1900 한 2, 30 정도는 일단은 코스피가 돌파를 해야만이 우리가 상승 추세의 가능성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정도 가지고 완전히 상승 추세를 볼 수는 없지만 가능성을 좀 이렇게 상당히 높게 볼 수가 있죠. 제가 어제 금요일 일요일 영상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1900포인트도 아직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승 추세가 아니고 하락 추세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요. 자, 오늘이나 어제 장 막판에 현금화를 하신 분은 당분간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은 어디까지 빠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난 금요일처럼 의미 있는 맥점들, 주봉상 1710, 일봉상 1688, 요 지점에서는 과감하게 들어가게 되면 1800까지 올라갔다 왔죠. 그죠? 쌍봉을 찍었죠. 1800 근처에서. 자, 이렇게 요 지점에서 매매하게 되면 순식간에 1박 2일 코스로 또는 2박 3일 코스로 100포인트 정도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나오거든요. 코스피가 100포인트 정도 놓는다는 얘기는 종목별로는 적어도 한 10% 정도 이상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구간이었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께 좀 삼성전자는 제가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제가 지난 목요일날 저녁에는 삼성전자의 반등의 최대치는 53,300원 정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반등이 생각보다 좀 더 세게 들어왔을 거예요. 어제는 제가 지난 일요일날은 삼성전자가 만약에 운이 좋다면 최대치 반등의 최대치가 53,000원 정도까지도 열어두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가 53,000원까지는 미처 가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미국이 갑자기 금리 인하를 하는 바람에 미국 선물이 갑자기 무너져 버렸고요. 삼성전자는 결국에는 지난 금요일날 고점이 51,600원입니다. 근데 사실은 기술적 분석으로는 53,300원 정도까지 밖에 올라갈 수 없는 자리였는데 생각보다 많이 올라간 거고요. 저는 오버슈팅을 좀 기대를 했지만 이번에 오버슈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제가 여러분께 댓글을 남기면서 코스닥 8% 상승했을 때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빠져나오실 수 있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우선 한율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일봉을 여러분께 주봉을 먼저 말씀보겠습니다. 여러분께 주봉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기억나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지금 현재 지난번에는 요 자리가 3파가 나왔고요.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었고 드디어 지금 이 주봉상 요 고점과 요 고점을 뛰어넘는 5파가 현재는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자, 5파가 완료가 되어 있다는 얘기나 물론 여기서 조금 더 추가 상승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일단 종가상으로는 5파 형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결국에는 주봉상 5파가 만들어지게 됐고요. 일봉상으로도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넷, 그 다음에 다섯인데 이 일봉상 요 고점을 물론 돌파는 했습니다만은 요 길이와 요 길이를 놓고 봤을 때 아직 길이의 높이가 그렇게 높질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일봉상은 추가 상승이 좀 더 열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5파 구간이고 5파 상승 구간입니다. 대략 가격적으로 만약에 파동의 길이가 일정하다면요. 대략 한 1300 잠깐 볼게요. 요 시가 곧 1198 1220 대략 1240원 정도까지는 환율은 상승이 좀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일봉상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만들어지는데 문제는요. 이 1파, 2파, 3파 상승 이후에 4파 조정이 요 2파 조정하고 길이가 높이가 거의 비슷합니다. 요 정도 내려왔어야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멈춰줘야 되는데 밑에까지 엉덩이가 쳐졌다는 얘기는 좀 더 다르게 해석을 하게 되면 물론 파동상으로는 5파가 나오게 되면 단기 기술적 반등이 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코스피는. 하지만 요 엉덩이가 요 높이와 같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결국 지나고 보면 다르게 해석한다면 요 구간에서 요 구간은 박스권 횡보하는 모양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1파 상승 이후에 2파 조정을 박스권 길게 보면 횡보하는 모양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이 박스권 횡보 모양 이후에 다시 한번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봉상으로는요. 주봉으로는 보면 이 작은 소파동상으로 지금 5파가 상승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작은 소파동상으로는요. 하지만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서 1파 상승 이후에 긴 행보를 거쳤고요. 그 다음에 3파, 5파가 나왔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3파를 밀리면서 밀렸고요. 다시 여기서 작은 소파동선은 5파가 나왔지만 이 5파가 어느 정도 나오고 나면 다시 조정이 들어올 겁니다. 조정은 들어오지만 이 5파가 바로 이 저점을 깨고 이제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요 1파 상승 지점 대략 뭐 1200원이든 아니면 1191원 정도 아니면 1995원 정도까지 한번 밀렸다가 제가 보기에는 환율이 1240원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1200원이나 1205원까지 밀렸다가 그때는 마지막 슈팅을 쏠 수 있습니다. 월봉 한번 보시죠. 제 영상을 초창기부터 구독을 하신 분들은 제가 환율의 월봉을 가끔 보여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제가 좀 우려했던 부분들이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요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한 이후에 환율이 하락을 파동을 그리면서 오파를 완료를 했는데, 문제는 이 저점보다도 이 저점이 높아져 있는 짝꿍댕이 형태의 쌍바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환율이 다시 상승하게 되면 이 고점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언젠가는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텐데, 그렇게 되면 제가 여러분께 환율은 1300원까지도 열어두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만약에 이번에 그런 상승이 저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봉을 본다면 이 캔들이 하나가 한 달이기 때문에 상당히 장기적이지만, 환율의 차트 모양을 봤을 때는 저는 이 고점 종가상으로 1236원이죠. 이 고점을 저는 한번 돌파할 수도 있다. 언젠가는요. 이번이 될지 다음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이 짝꿍댕이 형태의 쌍바닥 모양을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주봉상으로는 작은 소파동상은 지금은 마지막 5파 상승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저는 조금 조정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파동의 높이는요. 파동의 높이는 자, 주봉을 본다면 1198 역시 1198이고 1220원이니까 대략 1240원 정도까지 42원 정도까지는 환율은 일봉으로도 그렇게 보였고 주봉으로도 1242원까지 만약에 상승이 들어온다면 그때는 코스피나 코스닥은 단기 바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께서 저점 매수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더 길게 본다면 그 이후에 눌러지고 난 다음에 1240원, 42원까지 상승한 다음에 눌러지고 난 다음에 환율은 좀 더 중장기적으로는 이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코스피는 단기 상승은 들어오고 또는 뭐 단중기 정도는 상승이 들어오더라도 반등이 들어오더라도 결국에는 다시 한번 저점을 깨는 그런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시고 매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신규 매수는 매매가 서투신 분들은 함부로 달려들면 안 됩니다. 자, 삼성전자 차트도 보시면요. 지난번에 제가 이 자리를 제가 저점을 잡아 드렸습니다. 46,000원에서 47,000원 구간 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46,800원을 찍고 삼성전자는 돌아섰습니다. 근데 제가 이 구간 주봉상으로는 1710, 일봉상으로는 1688를 제가 강력한 1차 반등 구간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외국인의 코스닥 매매 동향과 옵션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삼성전자도 제가 마찬가지였었습니다. 46,000원에서 47,000원 구간을 저점을 제가 보시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삼성전자는 이 박스권을 행보를 길게 하면서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서 파동을 그리면서 급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 박스권의 상단부까지 상단부까지 내려왔는데요. 이렇게 길게 행보했던 자리를 한 방에 깨고 내려오기는 저는 힘들다라고 보고 있었고요. 적어도 이 자리에서는 강한 반등이 한번 기술적 반등이라도 들어올 수 있는 자리라고 봤고, 일봉상 차트나 주봉상 차트, 삼성전자의 가격, 그 다음에 외국인의 코스닥이나 옵션 매매 동향을 봤을 때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본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삼성전자는 오늘 지난번에 반등 이후에 다시 좀 밀렸는데요. 이 삼성전자는 이 46,000원에서 47,000원 요 구간은 저는 바로 깨기는 힘들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다시 한번 반등이 들어올 수 있을 거고, 요 구간에 많이 온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반등이 들어올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밀리고 적어도 3번 내지 4번 정도는 이 박스권의 상단부를 때려야 그때 잘못하면 삼성전자는 이 박스권 상단부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깨질 가능성도 저는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지금 당장 이 자리를 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이 박스권의 상단부가 워낙 길게 행보하면서 탄탄하게 만들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한 방에 이번에 한 번에 처음 두토를 했죠. 한 번에 깨지는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46,000원에서 7,000원 일단은 강력한 지지선으로 당분간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한 3번 정도나 4번 정도 다시 돌아올 때 그때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아까 환율 차트 보여드리면서 환율이
대략 한 1440원이나 1442원 가격을 보시고요. 삼성전자가 다시 하락을 해서 46,000원 정도에서 47,000원 요 구간 정도 온다면 다시 한번 저점 매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저점 매수는 추세가 완전히 돌아선다라고 제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추세가 돌아서려면 적어도 코스피가 최소한 1900 아니면 1920, 30을 돌파를 해야 추세가 돌아설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은 짧게 반등 구간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삼성전자의 파동을 보면 지난번에 제가 주봉상 이 파동을 잡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삭제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주봉상 삼성전자는 잠깐만요. 요 구간요. 요 구간을 제가 지난번에 여기를 저점을 고점을 잡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된다 그랬고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는 요 지점에서 저점을 올리고 한번 반등을 준 다음에 이 저점을 살짝 깨는 정도에서 바닥이 놓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만약에 이 구간을 고점을 해서 파동이 놓는다면 삼성전자는 하나, 둘, 셋, 요번에 다시 양봉 나와야 됩니다. 삼성전자 반등 들어올 수 있습니다. 조만간에 반등 들어오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크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는 파동의 길이가 일정하다면 4만원을 일시적으로 이탈할 수 있다. 저번에 한번 말씀을 잠깐 지나가며 드렸죠. 와, 삼성전자가 제가 4만원을 깬다고? 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상당히 거리가 멀었고 당장 46,000에서 7,000을 깨고 나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혹시 너무 공포감을 제가 드리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번 던졌지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을 좀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이 자리를 당장 깰 자리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세 번, 네 번째 맞으면 그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파동의 길이상 그렇다면 요 자리를 정상적으로 파동을 본다면 반등 주고 한번 크게 맞을 수 있고요. 만약에 이 자리를 고점으로 잡는다면 삼성전자는 한 4만 한 4,300원, 44,500원 월봉상 추세선상 요 자리요. 지난번에 추세선을 꺼드린 적이 있죠. 대략 한 44,000원 정도 그 자리가 저점이 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44,000원이 저점이 될 가능성보다는 저는 삼성전자는 4만원을 깰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파동은 일봉상, 주봉상 참 여기서부터 계산하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요 자리에서부터요. 제가 보기에는 그럴 확률이 더 높아 보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요. 자,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삼성전자 쌍봉을 찍었다라고 월봉상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매매를 좀 자제하셔야 됩니다. 제가 금요일 날 좀 반등을 줄 때 보유하신 분들도 좀 한 30% 정도만이라도 전량 매도하면 손실이 확정되어 버리니까 좀 매도를 하고 다시 밑에서 잡으면 평균 단가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메모장에 글을 남겼다가 제가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차마 말씀을 못 드렸는데 왜냐하면 제 말을 믿고 만약에 손절을 했는데 주식이라는 게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건데 손실을 확정지어 버리면 내 손실이 확정되어 버리는데 그때 제가 괜히 또 이 일정 부분 비중 조절해서 매도하라 그랬다가 그게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돌아서 버리면 제가 입장이 너무도 난처하고 그분께 너무나 큰 피해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차마 제가 그 말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면서 제가 표현하는 뉘앙스를 잘 보시면서 각자 알아서 판단을 하시는 게 맞을 듯 합니다. 주식이란 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으니까요. 또 이 장기로 이렇게 오래 들고 계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뭐 크게 뭐 빠지면 빠져도 안 팔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지만 견디기 힘드신 분들은 만약에 이번에라도 한 번 더 반등을 좀 줘서 1900 가까이라도 좀 밀고 들어온다면 그때는 한번 고민은 해보십시오. 뭐 전량 매도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하지만 굉장히 그거는 사실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결정이기 때문에 네. 오늘 장막판에 현금화 어제 장막판에 현금하신 분들이나 오늘 매도하신 분들은 당분간 관망입니다.
자, 환율은 일봉이나 주봉상 마지막 5파 상승 구간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 월봉상으로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 삼성전자 46,800원에서 46,000원 정도, 요 구간 정도 만약에 다시 한번 내려온다면, 46,000원이죠. 저점 매수 기회를 보셔도 될 듯 합니다. 바로 이 자리를 삼성전자는 깨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심하면 일시적으로 삼성전자는 이 4만원을 일시적으로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요. 심하면 저는 한 5일 정도 이탈할 거라 보는데 그럼 뭐 그때 가봐야 하는 거고 또 이 4만원까지 올지도 모르는 거고요. 주식이라는 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주식시장에서 4만원 옵니다, 아니면 상승합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주식은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측을 내가 단정적으로 했다가 제 말 믿고 뭘 잘못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여러분께 좀 양해를, 저번에도 제가 양해를 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표현을 좀 잘 좀 이해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그렇게 공개적으로 지금 여러분께 영상을 올리는 거라서 제 표현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를 잘 이해를 하시고 캐치를 하시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하락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은 하락 가능성이 좀 높게 본다는 뜻이고요. 하락 가능성을 높게 본다는 것은 거의 하락한다는 뜻입니다. 이 표현을 여러분께 잘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공개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하락 추세 구간이라는 거 꼭 맹심하시고요. 만약에 어느 지점에서 다시 또 반등이 들어올 겁니다. 그 지점에서 반등이 들어오더라도 여러분은 짧게 매매하시는 게 맞을 듯 합니다. 의미 있는 추세가 돌아서기 전까지는요. 잘못하면 또 크게 물릴 수도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자, 종목별로는요. 삼성전자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삼성전자는요. 이 주봉, 일봉상 이 자리 어디 갔나? 주봉이었나요? 삼성전자, 예, 주봉이 이 자리요. 요 행보했던 요 자리는 당장은 깨기 힘들죠. 이게 세 번째나 네 번째 맞을 때는 위험합니다. 꼭 조심하시고 요 자리에서는 한번 우리가 저점에서 한 번 더 들어야 됩니다. 삼성전자 다시 내려오면요. 바로 깨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두 번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는요, 코스모 신소재 같은 종목도 저는 일단은요 한 6,000원 근처까지 다시 또 내려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자리에 6,000원 근처 초반까지 오면 다시 한번 반등을 줄 거라 보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6,000원을 또 깰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4만원을 깬다면요. 정말 대단한 장입니다. 짧게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데 지금은 아까 환율 가격이 있죠. 아까 얼마였나요? 1242원인가 40원 그 정도 됐죠. 그 가격 유심히 보시고 삼성전자가 다시 46,000원 정도나 46,800원 그 구간에 들어오면 분할 매수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대신 여의치 않을 때는 바로 손절하고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번 들어가 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환율의 가격을 보면서 이번에는 저점 매수를 한번 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환율은 1242원 정도가 단기 좀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매매 동향 한번 보시면요.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지금 코스닥을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코스닥을 사고 있고 지속적으로 풋을 팔고 있다는 얘기는 외국인들은 단기 저점이, 이번에는 물론 미국이 갑자기 금리 인하를 하는 바람에 이 시장이 미국 선물이 갑자기 그냥 안 좋아지면서 시장에 오늘 하락을 나왔지만 저는 조만간 곧 머지않아 내일 어쩌면 내일 크게 하락을 해서 갭 하락이 뜨게 되면 그때는 다시 또 급반등이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삼성전자 가격과 환율 가격을 보면서 진입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장중에 제가 댓글을 남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댓글도 좀 확인 좀 잘 해주시고요. 외국인은 계속 단기 반등에 지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라든지 아직 팔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옵션 매매를 봤을 때는 단기 반등에 기대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코스피를 판다라는 것은 단기 이후 중장기죠. 중기적으로는 외국인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 무슨 얘기 가시죠? 자, 그리고 매매가 자신 없으신 분은요. 그냥 쉬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괜히 또 잘못 들어갔다가 또 오늘 같은 날 또 못한 거 아니죠? 네.
매매가 자신 없으신 분들은 충분히 주가가 하락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아예 화면을 쳐다보지 마시고 관심을 두지 마시고요. 저녁 늦게 제 영상만 들으시면서 그냥 저쯤이 왔나 보다 하고 매수하시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신 없으신 분들은요. 그리고 중간에 자꾸 매매를 하시고 싶고 하시는 분들은 매매를 잘 하셔야 됩니다. 빠져나갈 때 오늘 같은 아침에도 빠져나와야 되면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요. 미래를 두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하락 추세장이지 않습니까? 하락 추세장에서는요. 잠시 멈칫거리면 타이밍을 놓쳐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재빨리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코로나 관련주를 어제 제가 지난 일요일에 말씀드리면서 만약에 코스피가 반등을 주면 이런 종목은 하락을 하겠지만 만약에 코스피가 반등이 끝나고 조정을 받게 되면 이런 코로나 관련주들은 다시 지난 고점을 돌파할 만한 종목이 좀 눈에 띕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수젠텍 한번 보시죠. 수젠텍 보시면 이 지난 고점을 드디어 뚫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수젠텍도 이제는 마지막 오파 하락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고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반대편에 있는 이 코스피나 코스닥은 단기 반등이 좀 임박하지 않았나. 어쩌면 내일 만약에 시장이 크게 빠져서 갭 하락을 떨어진다면 뭐 1650 정도나 뭐 또는 1600 구간 요 구간에서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환율이 아침에 딱 시초가가 뭐 아까 얼마였죠? 1240원, 1240원, 42원 그 정도 갭 시초가를 출발하게 되면 또는 삼성전자가 46,000원에서 46,800원 요 구간에 시작된다면 그때는 여러분 저점 매수 한번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관련주는 이 수젠텍을 보면 조금 더 양봉은 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될지 아니면 모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양봉이 뜰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마지막 상승 구간이 될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지난 고점을 벗겼습니다. 자, 시젠은 지난 고점을 못 벗겼죠. 시젠도 한번 보시죠. 또 지난 고점을 벗긴 1위지시 어디 갔죠? 이 종목도 오늘 고점 벗겼습니다. 이 종목도 장중에는 오늘 급등이 상한가까지 갔었는데 거의 근처까지. 이 종목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종가상으로는 분명히 오파가 현재는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이제는 좀 단기 고점에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만약에 코로나 관련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 관련주보다는 코로나 관련주도 이제는 거의 끝무렵이 되지 않을까. 진단 키트 관련주들은 저는 이제 거의 끝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 관련주 이제 이 마스크 관련주도 저는 이미 끝물이라 봤고요. 치료제 관련주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종목별로 뭐 좀 차별화 될 수는 있으니까 뭐 그 정도만 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지금은 참 매매할 만한 종목이 없습니다. 코로나 관련주로 가자니 너무 많이 올랐고요. 또 지수 관련주를 가자니 좀 두렵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환율의 파동이 지금 오파 구간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 반등이 좀 임박했다. 얼마 남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외국인이 아직 코스피를 이제 매도하고 있지, 코스닥을 매도하고 있지 않고 보수를 계속 파는 걸로 봐서는요. 그래서 좀 저점을 잘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환율 가격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삼성전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격, 환율 가격, 그 다음 코스피는 대략 한 1600에서 1650 요 구간 정도. 뭐 코스피 한번 다시 봐볼까요? 그러면요. 또 괜히 또 말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원래는요. 이 반등이 들어와야 될 자리는 맞습니다. 근데 기왕이면 만약에 이 지난 저점을 깨지 않고 요 자리를 만약에 1680이죠. 이 자리를 깨지 않고 만약에 지지되는 상태에서 반등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쌍바닥이 나오니까 반등이 이번 고점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요. 그래서 지난 1680포인트 저점을 지지하는지를 한번 보시고요. 그 자리를 크게 이탈하지 않고 만약에 그 자리를 이탈했다가 다시 1680으로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또 다시 한번 붙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좀 반등이 좀 세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매매가 자신 없으신 분은 좀 쉬어도 됩니다. 그리고 주봉상 코스피도요. 요 하락파 반등 이후에 다시 하락파가 나왔지만 1710
요 정도 1680까지 갔다 왔죠. 자, 다시 반등을 좀 줍니다만 반등을 주더라도 많이 올라가 봤자 저는 1845 정도라 봤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자리가 하락 추세 구간에서는 최대치가 그렇다는 얘기. 근데 그거는 최대치지 꼭 그까지 간다는 게 아니고 그전에서 오늘도 그전에 못 가고 끊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때 가서 확인해 봐야 되고요. 다시 한번 눌러지게 되면 네, 여러분께서 또 저점 매수할 기회는 좀 있을 거라 봅니다. 하지만 중기적으로 본다면 저는 코스모 신소재도 6,000원을 좀 이탈하지 않을까. 길게 보면 좀 그런 생각도 좀 들기 때문에 조심조심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현금화를 하고 계신 분들은요, 일단 현금을 들고 계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 지표들을 좀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환율, 삼성전자 가격, 대략 코스피가 1600에서 1650 정도 오면 또 반등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외국인의 매매 동향, 특히 외국인의 옵션과 코스닥 매매 동향을 좀 보시면서 여러분께서 또 아니면 장중에 지난번 금요일 저는 꼬리를 달고 올라갈 때 초창기에 달라붙던지요, 그런 식으로만 매매를 하시고, 단지 그거는 바닥이 완전 확인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확인된 자리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일단 들어가시고 나면 제가 어느 지점에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